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이제부터 수업을 조금 더 빡세게 매주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대한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1910년대 일제가 조선을 강탈한 시기, 무단통치기부터 들어갈 겁니다. 자, 1910년 대한제국은 주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일제는 한반도를 조선이라고 불렀는데요. 왜 우리 지난 시간에 너네들 수행할 때 선생님 조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대한제국이라고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상황은 조선이 이제 왕이 아니라 황제를 칭한다라는 뜻이니까 조금 더 격상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조선이라고 했을 때는 왕의 시대, 그러니까 대한제국보다는 급이 낮은 이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약간 일본이 무시해서 조센진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한반도를 조선이라고 부르고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를 설립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설립하냐면 원래는 남산에 통감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외교권 뺐고 통감부가 있었는데 이 통감부를 총독부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 총독부가 광화문에 있었어요. 예전에 1993년까지만 해도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 총독부가 광화문에 지어지면서 조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는 관청의 이름이고 이 조선 총독부의 최고 높은 사람은 바로 조선 총독인 거죠. 조선을 다스리는 사람, 조선 총독. 이 조선 총독들은요, 모두가 해군, 군대의 대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조선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행정, 사법, 군사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군인이 다스리게 됐으니까 군인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이 헌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헌병은 군인 경찰이에요. 만약에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사고를 치거나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삐용삐용 경찰서에서 출동하는 게 아니라 헌병들이 출동을 해서 군인들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군인만 다스리는 경찰인데요. 이 헌병들을 전국에 배치를 합니다. 그게 바로 헌병이 경찰을 하는 헌병 경찰 제도인 거죠. 그러면 헌병이 경찰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경찰 업무를 해. 이미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가혹하게 했겠죠. 그래서 싸울 무자예요. 무로서 강력하게 통치한다 해서 무단통치기입니다. 이때는 한국인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킵니다. 또 한국인은 재판 없이 징역이나 태형, 이거는 때리는 거예요. 태형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즉결처분, 즉시 결정을 하여 처분을 한다 라고 하여 즉결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태형령은 경찰이 조선 사람을 때리는 걸 합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조선 사람과 여자는 때릴수록 말을 잘 듣는다. 다시 얘기하면 때려서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문명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무서워서 헌병 무서워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금전적인 약탈을 시작하는데요. 이건 경제 약탈인 거죠.
명분은 그들이 세운 명분은 근대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토지를 만약에 A라고 하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 A라는 토지를 갑돌이가 할아버지, 갑돌이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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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부터 대대로 이어져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게 인정. 오케이, 인정. 그거를 관청에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관청에서 쓰는 문서로. 근데 이 갑돌이가 이 토지의 소유자는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서 농사를 지었던 거야. 누구의 소유인지는 정확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토지가 소유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근거로 토지 소유를 정확하게 하자라고 하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A의 땅이 갑돌이의 땅인지 아니면 최부자의 땅인지 판가름하자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땅이라는 걸 알면 누구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지 공평하게 세금을, 그러니까 땅이 많은 애한테는 많이, 땅이 적은 애한테는 적게 라고 하는 공평하게 걷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는요, 이게 중요해요. 실제는요, 토지사업, 조사사업의 목적입니다. 실제로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어서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무엇을? 재정을 확보한다 라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어디로 가지고 오는 거야? 세금을 누가 걷는 거야? 총독부가 걷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많아야 재정이 많은 거니까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요. 방법은요.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한 토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이 땅이 누구 건지 신고하면 인정. 그런데 그 문제는요. 신고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야, 토지조사 사업한데 신고하래. 신고? 어떻게? 어떻게? 저기 가서 하면 되지. 저기 토지 하는 애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 그럼 걔한테 갔더니 하루 이틀 미뤄요. 그랬더니 나중에 기간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일 불분명한 땅은요. 문중 땅이에요. 혹은 마을 땅. 그러니까 마을에 공동적으로 쓰는 땅이 있었어. 그 땅은 누구 거야? 이런 거랑요. 또 하나는 문중이라는 게 뭐냐면 가문의 땅이에요. 그럼 가문의 땅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누굴까? 아빠? 아빠가 아니죠. 가문이라고 하는 건 이씨 집안의 땅인데 이 이씨 집안에 장손이 갖는다고 하면 나머지들이 불만을 가질 거고, 그리고 이 장소는 이 문중의 땅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대야. 이런 땅들. 또 대한제국 황실 땅. 이거야 뭐 당연히 자기들 밥이고. 정부 기관의 땅. 이거 뭐냐면요. 원래 만약에 뭐 관청이 있잖아요. 관청 소속에 땅이 있었어요. 왜? 이 땅을 가지고 관청이 돈을 버는 거였거든. 근데 이 땅도 누구 땅이야? 하면서 역시나 이 모든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들이 조선총독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조선총독부는 땅을 가져다가 뭐하냐? 여기서 띵동띵동 퀴즈입니다. 조선총독부는 빼앗은 땅을 땡땡땡땡 땡땡땡땡에게 넘겼습니다. 땡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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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죠. 땡땡땡땡 땡땡땡땡. 근데 이 땡땡땡땡 땡땡땡땡은요. 1906년 식민지를 기획하면서
식민지가 이제 생기면 땅이 생길 거니까 그 땅을 관리하는 국가가 만든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땅이 들어가잖아요. 토지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이 토지를 땡땡땡땡에게 넘겼어. 그럼 이 토지는 어떻게 할까? 이 회사가 일본인들, 얘네가 일본인이라고 치면 이 일본인들에게 싼 값에 토지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조선에 일본인 지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일본인 지주들은 부자였을까요? 일본 생각엔 땅이 많은 애한테 땅을 주는 것보다 땅이 없는 애에게 땅을 줘서 일본의 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가져온 땅으로 일본인들에게 안정적인 땅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띵동띵동 퀴즈, 이거 구미구미 마이구미의 퀴즈예요. 땡땡땡땡 땡땡땡땡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힌트는요, 교과서 60종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일로 일본인 지주들이 조선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인 지주들도 그 권한이 강화가 되는데요. 왜 한국인 지주들은 권한이 강화되느냐? 이전까지는 내 땅이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이제 내 땅이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땅 부자들이 내 땅이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그게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자, 경제는요, 토지, 그 다음에 임야. 임야는 뭐냐면 산이에요. 산과 들, 나무. 또 어장은 뭐예요? 어장, 물고기. 광산은 광산. 여기를 조사해서 이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사해가지고 도로, 철도, 항만을 잇는 뭘 가지고 오는 거야? 운송체계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 그러니까 임야를 조사하고 어장을 관리하고 광산을 조사해서 도로, 철도, 항만을 잇는 운송체계를 가지면서 이 어장을 항만은 부두잖아. 배. 어장에 있는 수확물을 배로 일본으로 나르고요. 그리고 광산은 광산과 산을 조사해서 철도를 가지고 도로를 가지고 물건을 수확해가지고 어디로? 일본으로 가져가는 거죠. 여기에 되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군항제라고 하는 축제를 들어봤어요? 사회 시간에 거기 어디지? 진해 찾아본 사람이 있어요? 진해에 3월 말쯤 4월 초에 벚꽃 축제를 해요. 근데 이 벚꽃 축제가 열리는 그 길이 이렇게 쭉 벚꽃이 있거든요. 이 길이 원래 이 일제시대 때 만든 도로예요. 항만을 향해 가는 그 군항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이런 식으로 도로를 설비하고 철도를 곳곳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저 곳곳에다가 뭐를 둬요? 항구를 둬서 곳곳에서 수탈을 해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구가 또 하나 어디에 있어요? 군산, 진해, 그 다음에 목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대전. 대전은 경부선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철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원을 수탈합니다. 지금도 대전에는 KTX가 깔려있죠. 대전은 태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제의 밭, 아까 천황의 밭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쌀을 수확한 거를,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수확한 쌀들을 대전에서 실어서 목포로, 그 다음에 부산으로 싣고 날랐다고 합니다. 어디로? 일본으로. 자원 수탈과 수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사령입니다.
회사령은 그러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사전 허가를 받게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회사를 누가 설립을 해요? 보통 조선 사람들이 설립을 하죠. 그러면 민족주의자들이 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걸 막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국개몽운동의 핵심이 뭐였어요? 교육을 하고 산업을 키우는 거죠. 이 산업의 핵심이 회사를 만드는 거였잖아. 이 회사를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자본을 없애는 거예요. 민족 자본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자본을 만들 것 같으면 이거 민족적이잖아. 얘네들이 이거 키워서 우리한테 반항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돼. 이렇게 사전 허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 띵동띵동 퀴즈. 요것은 초코바 퀴즈입니다. 초코바. 초대 총독은 누구일까요? 조선의 초대 총독의 이름을 알아오시면 됩니다. 띵동띵동. 초대 총독. 자, 그래서 조선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산업을 일으켜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애국개몽 운동가들이 좌절을 하게 하려고 처음에 산업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뭘 없앴겠어요? 교육을 없앱니다. 민족 교육을 탄압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 면에서는요, 순종적인 한국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순종적인 한국인을 만들기 위한 보통학교를 설립을 하는데요. 이 보통학교를 설립하는 이유가 바로 한국인에 대한 우민화, 어리석은 백성을 만드는 우민화 교육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학 공부 안 시켜요. 왜? 역사 공부 안 시켜요. 왜? 과학 공부는요, 똑똑해져요. 애국개몽 운동의 핵심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 역사는요, 자부심을 가지면 어떡해요? 신재호가 얘기한 것처럼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이거 다 안 돼. 왜? 한국이 뛰어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육해군 대장이 와가지고 정치하죠. 헌병들 와가지고 정치하죠. 헌병들이 막 군인들이 다 때려도 오케이고, 징역을 그냥 재판 없이 감옥에 보내도 오케이인 거죠. 토지 빼앗죠. 그 다음에 임야조사해가지고 도로, 철도, 항만 깔아가지고 물건 가져가죠. 회사 설립 못하게 하죠.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대, 1919년 문제가 생깁니다. 1919년 고종이 사망을 해요. 이유는 독살이라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장례식에, 고종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은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준비합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전국적으로.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1919년 3월 1일 1910년대 무단 통치를 겪으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고종이 사망했다라는 걸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은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헌병경찰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죠. 한국인의 신문 발간을 허용합니다. 또한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라고 선언을 해요.
한국인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게 문화 통치예요. 그런데 그들의 약속 중에 하나가 조선 총독이 육해군 대장,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통치를 하니까 너무 강력한 통치다라고 해서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독을 문관으로 임명한다. 다시 얘기하면 공부하는 애들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경찰력이 강화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또 언론, 그러니까 신문. 오케이, 신문 내. 대신에 신문을 우리가 볼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문구는 안 돼. 통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총독이 육해군 대장, 여전히 육해군 대장이고요. 한 번도 문관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요. 한국인을 분열시켜서 3.1운동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내 편. 일본의 편들을 만드는 거고요. 일본의 단체를 지원을 합니다. 일본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기서 한국인의 정치를 허용해요. 이때 친일파들이 아주 신이 나는 거죠. 신이 나게 정치를 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탄압시키는 거죠. 우리 너네 정치도 할 수 있게 해줬고 언론도 가능하고 다 하니까 독립운동 할 필요가 없잖아. 실제로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으로 나뉩니다. 민족주의자 중에 우리 좀 일본이랑 타협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3.1운동 같은 거 일어나봤자 사람들 죽기밖에 더해? 어떤 사람은 절대로 타협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920년대 문화 통치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민족 기만 통치 혹은 분열 통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면서 한국인들을 자기네 편으로 포섭할 사람들은 포섭을 하는 거죠. 분열을 시키자고 하는 거죠. 기만인 건 뭐예요? 관습이나 문화를 존중해주는 척 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경제에서는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이것 또한 배경은요. 일본의 공업화로 인해서 도시 인구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도시의 인구가 증가를 한다는 건 반대로 뭐라는 거야? 농촌의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쌀값이 폭등을 합니다. 또 도시 인구들의 식량을 해결해 줘야 돼요. 도시 인구들은요. 노동자예요. 노동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저렴한 물가죠. 그 저렴한 물가를 만들기 위해선 쌀값이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방법. 쌀의 품종을 개량하고 수리시설. 그러니까 수리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모내기에 제일 중요한 건 물을 대야 되는 건데 그 물을 대는 거를 확충하고 비료 공급을 확대해서 무엇을 늘린다고요? 쌀의 생산량을 늘리고 산업, 쌀의 산업을 늘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증식된 쌀을요.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액면가 그대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쌀의 생산력을 높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로는요. 일본의 쌀값은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지주들이 쌀의 생산력이 늘어났으니까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쌀 증산에 성공하지는 못해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쌀을 증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루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뤄냅니다. 가져가는 양은 목표를 달성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늘어난 양보다 가져가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가져가는 양이 많아졌어. 그러면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겠죠. 우리가 안 먹고 일본 주는 거예요. 못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생산량의 증대에 필요한 비용. 지금 이거 품종을 개량하고요. 수리시설을 늘리고요. 비료를 공급하잖아요. 그럼 다 돈이에요. 여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내냐? 한국인 소작인들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애들한테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이 소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소작인데요. A라는 땅이 있어요. 이 A라는 땅의 주인은 누구로 할까? 나는 3반 담임이니까 박민성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일꾼,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소작인이라고 하거든요. 소작인은 김우중인 거죠. 박민성이 김우중에게 박민성 같은 지주면 많이 힘들죠. 잔소리가 엄청 심하죠. 아니 그거밖에 못해요 하겠죠. 아니 비료도 주고 품종도 개량해주고 수리시설도 확충해줬는데 쌀 생산 못하나? 그건 네 문제죠. 이러겠죠 김우중한테. 그럼 김우중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죽어라 일만 해요. 그러고 구박이랑 구박은 다 받아요. 갑자기 또 엄청 슬퍼지네요. 아니야, 우리 민성이는 착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주인은 나예요. 내가 주인이야. 아니 비료도 주고 수리시설도 확충해주고 품종도 개량해줬는데 그거밖에 못하나? 김우중을 막 구박합니다. 그게 소작인이에요. 가리? 얘는 이 땅에 대한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아니고 그냥 이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일 뿐입니다. 나랑 2대1로 나누는 거죠. 농사를 지어. 그럼 반은 내 거. 나는 일 안 하고. 반은 김우중 거. 힘들겠죠? 그래서 농민의 삶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전민, 떠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또는 도시 빈민, 도시에 가서 일용직 노동자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건요, 이런 항만시설에 가서 부두 노동자가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아니면 뭐 철도, 인력거꾼 뭐 이런 걸로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너무 힘들면요,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를 해서 이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회사령인데요. 회사령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였잖아요. 사전 허가에서 뭘로 바뀌냐면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이 승인을 해주는 건데요. 아니야, 미안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바꿨냐? 이것도 웃겨요. 왜 바꿨냐면요. 일본이 지금 여기서 공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공업화를 어디로 가지고 오냐면요. 조선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조선에 회사를 설립해요. 오늘날의 미쓰비시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왜? 저렴한 도시빈민 노동자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사전 허가를 받기에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신고제로 바꾸는 거죠.
이미 1910년대 죽일 만큼 죽여놨거든요. 민족자본을. 그리고 교육 또한 우미나 정책을 반대해가지고 이때 학생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잖아. 우리도 과학 공부한다. 우리도 역사 공부한다.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학생들의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동일한 교육 제도를 실시합니다. 어떻게? 소학교, 중학교 이런 형식으로. 그런데 문제는요. 조선의 역사나 지리 수업은 축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허용은 해주되 뭐를 늘리냐면 일본어와 일본 역사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민족을 마치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 거죠. 뒷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뒷장에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력의 변화예요. 언제? 1920년대 문화통치기. 1918년에 5,422였던 임명이었던 경찰이요. 18,000으로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가 증가했는데 그만큼 뭐도 늘어났어요? 경찰 서도 늘어났어요. 자, 경찰의 변화는요. 경찰의 수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기관이 증가하였다. 그러면 이걸로 좀 더 치밀하게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읍, 면, 리 단위까지 치밀하게 세세한 곳까지 경찰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럼 경찰을 모두 일본인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어떤 사람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앞잡이, 그 독립운동가들을 잡는 앞잡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자료 2를 보면요. 요거 뭘까요?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거,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요게 검열돼서 삭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검열시키고 삭제하고 지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삭제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결국 1, 2 자료를 통해서 문화통치의 실상이 어땠는지를 보면요. 문화통치는 민족 기만 통치입니다. 한국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듯 보이나 경찰의 수를 증가하고 언론을 좀 더 철저히 검열하여 통제된 상태에서 약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더 이상 3.1운동 같은 전국적인 단위의 거국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허용하는 척 한 거죠. 좀 더 치밀하게 조선을 통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910년대와 20년대의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10년대와 20년대는 확연히 달라요. 무단 통치와 문화 통치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무단 통치에 지쳐서 3.1운동이 일어났고 문화 통치를 한다 하였지만 결국은 어떤 통치였다? 민족 기만, 분열 통치였다. 자,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질문을 생각해 오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너무 길었어요. 미안해요.